다가오는 토트넘전을 보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 토트넘 상대로 제대로 이긴 게 2022년이 마지막이더라고요. 맨날 경기 보면서 약하다 약하다, 아 진짜 토트넘 상대로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정작 지난 경기도 이렇게 쭉 내려서 보니까 와 진짜 옛날이기는 하더라. 2022년이 어떻게 마지막이지? 그 뒤로는 뭐 다 비기거나 지거나 이런 거가 계속 반복이 됐어요. 특히나 아마 맨유 팬분들 머릿속에 가장 좀 강력하게 각인됐던 거는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결승전이 되겠죠. 그때도 사실 아모림 체제에서 어쨌든 맨유가 뭐 리그에서는 굉장히 또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지만은 유로파리그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희망이었잖아요. 챔스로 갈 수 있었던. 심지어 그 중요한 경기에서도 졌다. 최근에 다행히도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아모림이 경질된 이후에 캐릭 체제로 넘어오고 나서 분위기가 되게 좋잖아요. 맨시티, 아스날, 풀럼전 이렇게 3경기 리그 3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근데 또 맨유 팬 입장에서 보기에 팀의 분위기가 좋은 거랑은 또 별개로 만나는 상대가 토트넘이다? 일단 긴장을 하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번에 토트넘전을 앞두고 프랭크의 토트넘을 좀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번 시즌 들어서 토트넘 경기를 좀 안 챙겨봤어요. 그 맨유가 워낙에 또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맨유 경기에 좀 집중하느라 바빠가지고 토트넘 경기들까지 좀 못 챙겼는데, 이번에 좀 준비를 하면서 토트넘 경기들을 좀 살펴봤거든요. 그냥 뭐 이걸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토트넘도 뭐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전술적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 제가 볼 때는 약간 컬러가 뭔지는 막 명확하게 서 있는 거는 아닌 느낌이 확실히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뭐 이 팀 감독이 어떤 전술을 쓰겠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다, 이게 약간 뭐 경기마다 좀 컨셉이 다른 느낌? 근데 저는 어떤 점에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프랭크가 지금 토트넘 부상자 명단이 너무 심하죠. 괜히 얼마 전에 로메로가 한마디 한 게 아닌 게, 실제로 토트넘이 지금 부상자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 뭐 우리도 예전에 좀 많이 겪어봤던 문제라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너무 부상자가 많으면은 너무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 프랭크 토트넘을 분석하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재미있었던 거, 프랭크가 최근 경기들 보니까 3-4-3을 쓰더라고요. 3-4-3은 저희가 잘 알죠. 후방에 백스리, 앞쪽에 4명,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윙백, 앞선 2선에 2명, 최전방 스트라이커 하나.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맛인 3-4-3, 3-4-2-1인데,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프랭크 경기들 최근 것들을 보면은 잘했던 경기, 그러니까 성과를 가져왔던 경기랑 좀 아쉬웠던 경기, 그 사이에 갭이 좀 큰 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발생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날 두 미드필더, 이 둘이 그날 어떤 컨디션을 보여주느냐, 이거에 많이 경기력이 달렸던 것 같아요. 지난 1년간 우리가 했던 얘기 그대로 반복을 하자면 3-4-1 시스템 같은 경우는 미드필더 숫자가 태생적으로 적죠. 가운데 있는 이 투미들, 양쪽 윙백들을 둘 다 공격적으로 쓰기 위해 양쪽으로 벌려놓고 후방에 백스리를 놨기 때문에 이 중원 미드필드에는 숫자가 적은 이 2명의 미드필더가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랭크는 이 2명의 미드필더한테는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요구를 해요. 많이 뛰어줘라. 부족한 숫자를 네가 커버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게 뭐 갤러거가 됐든 사르가 됐든 비수마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 자리에 나오는 순간 굉장히 활동량 넓게 중원 지역을 커버해줄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러면서 미드필더진은 상대와의 그런 수적 열세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버텨주고 활동량 넓게 가져가주고, 공격으로 올라갈 때는 윙백들이 넓게 벌리면서 상대의 측면 라인, 수비 라인 포메이션을 좀 벌려주는 역할을 맡죠. 그래서 만약에 이 윙백들 때문에 상대 수비 라인이 벌어지면 이 선에 있는 이 공격수들이랑 스트라이커가 그 벌어진 틈을 공략하는 그런 시스템이요. 야, 근데 3-4-3 얘기하니까 편하다. 아,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너무 익숙한 맛이라. 자, 그러면은 프랭크의 이 3-4-1, 3-4-3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 맨유 이제 4-2-3-1 포메이션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느낌입니다. 캐릭이 지금 부임하고 나서 계속 4-2-3-1을 쓰고 있죠. 물론 수비 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경기마다 다르게 가져오긴 하지만은 지난 3경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부분들, 이 중앙의 3미들이었어요. 마이누, 카세미루, 브루노 페란데스. 이 3명의 미드필더는 경기마다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토트넘전을 볼 때 여러분이 미드필드에 많이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3-4-2-1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이 중앙 미드필더에 있는 3미들, 아까 말씀드린 3-4-2-1의 투미들, 결국 이 미드필더들의 숫자 차이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포메이션의 태생적으로. 결국에는 현대축구에서의 승리는 수적 우위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우리 팀의 특정 공간에 어떤 선수가 한 명만 더 많다면 우리는 그 공간에서 이길 수 있다. 측면으로 올라가는 거는 오히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윙백을 뚫어야 되고 상대 스토퍼도 뚫어야 되는, 그래서 오히려 측면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캐릭이 저는 이 경기에서 중앙 방향으로 전진 방향을 세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플러스로 이날 키플레이어로 왼쪽 윙포워드를 꼽고 싶어요. 지금 이 맨유 이 왼쪽 윙자리, 당연히 쿠냐가 선발 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도루구가 부상이기 때문에. 쿠냐는 어떤 선수인가요?
물론 이제 경기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롤을 소화하는 선수긴 하지만 넓게 벌려만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이 선수가 울버햄튼 시절부터 미드필더 성향이 있어서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 공간, 미드필드 지역으로 가담하는 유형의 선수였죠. 저는 캐릭이 이 경기에서 이거를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기존의 이 3미들로 일단 태생적으로 포메이션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수적 열세를 채우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위에 있는 선수를 하나 내린다고 하면 토트넘이 쿠냐까지도 이 미드필드에 가담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자유로운 한 명, 미드필드에서 3대3 수적 동등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쿠냐가 볼을 끌고 안으로 좁히는 플레이. 게다가 쿠냐 같은 경우는 이제 볼 캐리, 본인이 직접 볼을 끌고 가는 유형의 선수다 보니까 이 왼쪽 하프 스페이스 인근에서 미드필드랑 가까운 이 지역에서 쿠냐가 볼 끌고 올라갈 때 토트넘 선수들을 자기한테 끌어들이는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쪽으로 좁히면서 미드필드에서 수적 우위 상황을 만들어준 쿠냐가 직접 볼 끌고 올라가고 쿠냐의 그 움직임에 당황한 그 토트넘 수비 라인이 쿠냐한테 많이 붙는다. 그러면 수비 라인이 흐트러지고 그 상황에서 라인 브레이킹을 보는 선수, 맨유의 최전방 공격수나 아니면 라인이 조금 더 붙었을 때 반대쪽 측면의 선수, 이 선수들이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백스리를 뚫기 위해서는 그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이 백스리의 수비 포메이션, 센터백이 많다는 이 수비 포메이션을 어떻게 흩뜨려 놓을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수비 라인의 빈틈 사이에서 어떤 변수, 어떤 창의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서 이거를 조금 더 무너뜨리게 만들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상대가 이렇게 백파이브로 내려앉았을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볼을 소유한 채로 이렇게 올라오면은 결국 양쪽 측면이 한 번은 뭔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왼쪽에 쿠냐가 됐든 오른쪽에 아마드가 됐든 이 선수가 한 명만 제쳐줄 수 있으면 여기서부터 무너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아마드가 뚫었다 한 명을, 그러면은 기존의 이 센터백 백스리에서 한 명이 하프 스페이스로 튀어나와야 돼요. 이 선수한테 박스를 허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 공간이 열리죠. 그런데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방엔 브루노 페란데스가 이 선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프 스페이스, 벌어지는 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 양쪽 윙이 한 번만 이제 드리블 돌파나 아니면 창의적인 플레이로 뚫을 수 있으면 하프 스페이스가 열리고 거기에 브루노 페란데스가 침투할 수 있다. 브루노가 직접 슈팅을 안 해도 됩니다. 하프 스페이스로 브루노 페란데스가 침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거기서 이제 수비 라인이 한 번 더 무너져요. 도미노처럼. 거기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죠. 저는 오히려 지난 풀럼전보다 이번 토트넘전이 어떻게 보면 캐릭한테 되게 중요한 평가대가 아닐까 싶어요. 토트넘이 뭐 엄청나게 내려앉는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지난 풀럼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풀럼 같은 경우는 압박도 많이 하고 라인을 또 올리는 경우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주도권 싸움을 했던 팀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다음 경기에서 프랭크가 이렇게 백스리를 들고 나온다면 오히려 맨유가 주도권을 가지고 싸우는 경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프랭크의 토트넘이 역습을 노리는, 후방에서 볼 터치한 다음에 빠르게 뛰어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 이 경기의 키플레이어로 쿠냐를 꼽았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 3미들 체제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수적 우위를 더해줄 수 있다. 토트넘의 수비 라인을 흩뜨려줄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다. 그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한 명 더 추가하고 싶은 키플레이어가 왼쪽 풀백 루크쇼입니다. 저는 이날 경기 토트넘전에서는 쇼가 넓은 공간을 얻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냐가 안으로 좁히면서 미드필드의 숫자를 가담시켜 준다면 토트넘 수비 라인은 쿠냐가 있는 이 공간으로 많이 뭉칠 겁니다. 뭐 쿠냐가 아예 떨어져서 미드필더가 되든 아니면 포켓 공간을 움직이면서 좌우 횡적으로 움직이든 움직이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쿠냐를 이제 토트넘 선수들이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 집약 쪽으로 쿠냐가 좁힌 이 공간으로 많이 모여들게 됐는데 그러면 당연히 쿠냐가 원래 있던 이 공간, 이 왼쪽 측면에 대한 견제가 비교적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데 이 공간을 후방에서부터 올라온 루크쇼가 차지한다면, 그리고 그걸 본 쿠냐가 쇼한테 이제 리턴을 돌려준다면 이 왼쪽 측면에서 쇼가 넓은 공간을 얻고 뛰어가는 그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울버햄튼에서 쿠냐가 많이 보여준 플레이이기는 해요. 쿠냐랑 아인누리랑 쿠냐가 안쪽으로 좁히고 선수들 다 끌어가지고 아인누리가 뒤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상대 파이너서도 공략하고 이 그림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묘하게 이제 쿠냐랑 이 자리에 뭐 예전에 많이 나왔던 달로랑 좀 콤비네이션이 안 맞아서 그런 그림들이 많이 안 나오곤 했는데 또 쇼가 있으면 다를 수 있다. 아모림 체제에서는 이제 백스리에 왼쪽 스토퍼로 섰던 쇼지만 지금은 이제 원래의 자리 풀백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진하는 플레이 충분히 가능하다. 쇼가 나이를 먹었다지만 지금 이 건강한 쇼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날 경기에서 기대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맨유 입장에서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 몇 개만 좀 꼽아보면 우선 하나,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역습이랑 속공입니다. 지난 경기들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뭐 맨시티전이 그랬고 아스날전이 그랬고 그 두 경기는 수비적으로 되게 단단했잖아요. 근데 그 경기들 같은 경우는 맨유가 라인을 기본적으로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이 자리에 해리 맥과이어. 특히 맥과이어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뭐 많이 지적받았던 문제점,
뒷공간 찔러놓는 패스에 그거를 따라붙는 기동력이 좀 약하다, 느리다 이런 평가를 좀 받았던 선수잖아요. 근데 애초에 라인을 좀 내리고 있으면은 그런 단점들이 부각이 안 됐는데 만약에 이제 토트넘이 오히려 내려앉고 맨유가 라인을 올린다? 그러면서 토트넘이 역습을 본다? 맥과이어의 그런 기동력이 좀 드러날 위험성이 있는 경기기는 합니다. 특히 토트넘이 후방에서 볼 탈취해서 롱볼로 때려놨을 때 전방으로 뛰어가는 3명의 선수들 이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맥과이어 뛰어가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뛰어가고 앞쪽에서 뭐 카세미르 정도의 선수가 뛰어 내려올 때 이 기동력을 멈출 수 있을까? 막아세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리스크는 우리가 좀 안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전 얘기랑 조금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맨유가 지금까지도 뭐 특히 키릭체즈에서 아직 증명을 못한 부분 상대가 이제 걸어 잠갔을 때 이거를 뚫어내는 그 튼튼한 수비 라인을 좀 뚫어내는 그런 세밀한 플레이에 대한 증명이 아직 안 되긴 했거든요. 뭐 지난 풀럼전도 보면 아시겠지만은 풀럼이 막 내려앉는 팀이 아니었다 보니까 우리가 압도적인 지공을 좀 펼치고 있을 때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좀 세련된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느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하프 스페이스 공략 아니면 뭐 연계 이런 것들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좀 잡혀 있을까. 특히나 토트넘의 프랭크가 이렇게 백스리를 들고 오는 이상 맨유 공격수들이 뚫어내야 되는 선수들이 많은데 여기서 얼마나 변수 창출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뭐 아까 얘기했던 쿠냐나 오른쪽에 아마드 디알로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움직이는 브루노 페란데스 또 그들 때문에 벌어진 공간을 침투해 들어오는 선수들 이들이 정말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제 마지막 좀 노파심 같은 건데 아마 이날 경기 제가 볼 때는 막 맨유한테 공격 기회가 많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한된 공격 기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XG 값이 높은 상황, 골 기대값이 높은 상황 이게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한된 찬스를 얻었을 때 앞선 공격수들이 좋은 골 결정력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다행이라는 생각은 일단 들어요. 왜냐면 최근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결정력이 좋기 때문에 기회가 막 엄청나게 뭐 많이 나온다, 수비 라인이 많이 헐겁다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같고 우리가 기회가 났을 때 정말 잘 살려야 되겠다. 제가 뭐 전술 얘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긴 하지만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가 사실 상성이 토트넘이랑 너무 안 좋아서 그래요. 아니 마지막 승리가 2022년이라니까? 언제지? 2022년 10월인가? 9월인가? 진짜 오래돼서 거의 뭐 3년 반? 우리 팀이 뭐 전술적으로 우위다. 우리 자원이 더 좋다. 이런 얘기를 다 떠나서 상성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 것 같아. 이상하게 이 팀만 만나면은 잘 안 풀리는. 뭔가 지거나 비기는. 이길 경기도 비기고 비길 경기도 뭔가 지는 느낌. 지금 캐릭 체제에 들어오고 나서 맨유가 뭐 분위기가 좋은데 이번 기회에 그거를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상성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지금 맨유 선수단이 분위기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분위기 예전에 맨유가 순위 박아 있을 때도 전 그렇게 느꼈어. 아 우리 애들이 진짜 축구는 못할지언정 아 그래도 애들은 착하다. 아니 다른 팀이었으면은 벌써부터 뭐 난리에 뭐 라커룸 불화에 뭐 감독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올 상황에서도 애들은 착해요. 심지어 아모림 때도 아 우리 감독님 믿어주세요. 아 우리가 잘하면은 시스템 덕분이고요. 우리가 지면은 우리 탓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왜냐면 분위기 안 좋은 애들 다 쳐냈거든. 호일루는 안 치겠습니다. 호일루는 그런 애는 아니었고요. 분위기 이상했던 거 다 쳐냈거든. 뭐 안토니 옛날에 뭐 테나우 보고 달걀대가리라고 했던 거. 가라나초 뭐 유로파 이후에 뭐 난리 쳤던 거. 산초 테나우랑 싸운 거. 레시포드 훈련 불참하고 클럽 갔던 거. 그리고 거짓말한 거. 이러니까 아모림이 너스니 골키퍼 코치 쓰겠다 뭐 이랬던 거.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아모림이 뭐 순위나 이런 경기력 측면에서는 진짜 욕먹어도 싸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진짜 라커룸 분위기는 만들고 갔어. 내가 볼 땐 그것도 힘든 역할이야. 진짜. 방 청소한 거잖아. 먼지 뒤집어 쓰면서. 난 그거는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진짜. 딱 캐릭이 딱 들어왔을 때 방 깨끗한데 애들이 좀 축구는 못해도 다들 착한 애들만 모여있는데 이런 느낌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분위기가 좋은 거는 그래도 라커룸 정리를 좀 해놔서 그렇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그때는 몰랐지. 아모림도 같이 나갈 줄은. 와 쓰레기들 다 처리하고 청소부 아저씨도 같이 나가시네. 아 마지막 청소는 나 자신이다. 진정한 청소부. 나 자신까지 청소하는 것이 진정한 청소다. 마지막에 자신까지 청소해버렸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토트넘전에서 이 최전방 스트라이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캐릭 체제에서 은베모가 계속 선발 출전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토트넘이 이렇게 백스리로 나온다고 하면은 약간 은베모가 이 사이에서 살아남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은베모 같은 경우가 뭐 피지컬이 엄청 좋은 또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막 백스리 사이에서 비벼주면서 변수 창출을 좀 해줄 수 있으려면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 세슈코가 선발 출전을 하는 것도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의외로 수비 포메이션이 잡혀있을 때 공중볼 투입으로 변수를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은베모가 있으면 이런 공중볼에서 변수 창출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세슈코로 이어지는 박스한 경합 싸움, 의외의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
그리고 지난 경기 플럼전에서 마지막에 뜨거운 감동 줬잖아. 지금 축구 실력 올리겠다고 SNS도 다 끊고 폐관 수련하잖아. 밤톨머리 돼서. 뭔가 전술적으로 봤을 때 이날 경기는 세슈코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분명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막 속도가 느린 선수도 절대 아니다 보니까 상대 수비 라인에 이렇게 빈틈이 생겼을 때 예전에 브루노 페란데스랑 보여줬던 그런 라인 브레이킹형 킬패스, 이것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어쨌든 토트넘전 좀 기대되는 부분, 전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좀 걱정되는 부분,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 되게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맨유의 상황이랑 그런 타이밍적인 부분들, 이걸 감안을 하면은 토트넘을 만약에 이길 경우에, 그렇게 상성이었던 토트넘을 만약에 이번에 잡을 경우에 정말 분위기를 잘 탈 수 있다. 유나이티드가 이번에 꼭 이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 한번 타보자고. 화이팅!